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육상정법 끝냈어요. 영육상정법을 끝냈더니 질문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영육상정법을 실제로 하는 곳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 하고 저부터 잘 못하니까. 근데 이제 과거를 보면 대종사님이 대종사님이 머물렀던 곳은 영육상정법을 했던 겁니다. 특히 익산총부를 보면 익산총부는 제가 출가가 함께 어울렸던 그 모둠살이였어요. 공동체라고도 하고, 근데 공동체라보다는 서로 어울려 사는 마을이었다. 이 정도가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종사님께서 상조부를 만들어가지고 전략된 돈들을 모아서 그 돈을 빌려줘서 그 돈으로 주변에 있는 제가 출가 회원들이 특히 이제 요즘은 정토라고 하죠. 권장부, 정부 출신 권장부 분들이 막 과수원도 하고 걷다고 다 하고 그냥 다 집안 건사를 다 하고 그러셨어요. 또 총부에서는 산업부라 해가지고 양돈, 양계, 그다음에 양장, 과수원, 이런 거 다 하고, 심지어는 온실에서 고급 과일도 해서, 재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대문사님과 인연이 되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직업을 그러니까 실업을 완전히 해가지고 다 살았다. 근데 여기만 그친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수양력을 기르고 연구력을 기르고 취사력을 길러서 삶의 생활인으로서도 이렇게 힘이 있죠. 건강한 이 건실한 힘이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는 그 수도의 힘도 아주 건강했다. 그러니까 쌍으로 건강한 이 삶을 해서 한편으로는 풍요로운 삶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 삶의 가치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대종사님이라는 대각자가 한 사람이 딱 있다는 것은 주변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한다고 하면서 생활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대부분 과거에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묵은 세상, 이전까지는 수도를 한다면은 생활에서 직업을 불고하게 되죠. 그런 한 측면 있죠. 이걸 대종사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생활을 한다면 수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에 빠져요. 여기는 수도에 갇히고 여기는 생활에 빠지고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생활을 해도 생활 속에서 그래서 수도하는 그 힘이 있고 수도를 하는데 이것이 생활과 떨어지지 않고 생활 속에서 수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직업을 말할 때 굉장히 직업에 대한 말씀이 계세요. 직업이 공도자 숭배, 사유 공도자 숭배양에 뭐라고 말하면 직업은 대종사님 정의하신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직업은 생활의 강령이요. 생활에서 직업을 빼놓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거란 거예요. 생활에서 직업이. 그리고 공익의 기초다. 직업이 있어야 공익 활동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빈둥빈둥 노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고 같이 더불어 할 수도 있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면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는 일단은 우리 개인
교당에 왔어요. 저도 참 고민이에요. 교도님들이 교당에 와서 대종사님과 인연이 되면 이렇게 생활도 이렇게 살아나고 생활의 수준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수행, 그 속에서 수행력도 길러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하고 인연이 돼서 대종사님 법을 설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참 걱정이죠. 교당에 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한 대종사님 법을 하면 이게 최저로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래도 자기 삶을 개척할 정도의 삶이 되고, 이제 위로 쭉 재산이 많고 좋고 문제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재산이 이만큼 있어도 여기서 영육상전이 되고. 그렇죠? 자기 풍요로움을 기르는 만큼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삶의 가치에 대한 만족감. 물질적 풍요가 이만큼 됐다고 자기 삶의 만족감이 이만큼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의 풍조는 유한계급이라고, 유한계급은 이런 거예요. 유한계급은 남이 할 수 없는 낭비를 해. 남이 할 수 없는 사치를 해. 왜? 니네들 못하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명품 같은 거거든요. 명품은 기능이 아닙니다. 명품은? 나는 뭔지도 모르지만 가방 하나 몇천만 원 간다며요? 정말. 너무 몰라도. 나는 옛날에 어떤 분이 지갑을 이렇게 딱 앞에다가 딱 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지갑을 여기다 놓냐고, 불편하게. 내가 뭣도 모르고. 그랬더니 이게 지갑을 딱 갖다 놓으면, 여기 웨이터나 이런 분이 딱 보고 이 사람의 수준을 알아요. 딱 와서 하는 대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신세계구나. 이 명품 지갑인 거예요, 이게. 지갑이. 그러니까 영육상전은 우리 전체, 개인도 그러지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사람들이 최저로로 떨어지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나름대로 다 갖추되 그 물질적 풍요를 갖춘 만큼 자기 삶의 가치의 만족도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쌍으로 이렇게 만족되죠. 아무리 물질 풍요가 돼도 자기 삶의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돼도 또 삶의 만족도를 갖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수도와 생활이라는 이 두 개가 이렇게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영육상전을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과제사항을 남겨둡시다. 저부터 열심히 해보고 나중에 성과가 있으면 제가 또 보고하겠습니다. 제대로 보고를 못해서 죄송해요. 양해를 해주세요. 자, 오늘은 법의 등급을 시작해 봅시다. 이제 마무리 되죠. 17장 법의 등급인데, 오늘은 법의사정의 법의와 관련된 그 교사, 원불교 역사죠. 원불교 교사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쭉 한번 훑어볼 거예요. 이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법의 등급은 이게 지금 이제 그 정전 수행편의 마무리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해서 뭐 하자고요? 법의가 오르자는 거예요. 수행을 했는데 제가 원불교의 법의는 솔직히 보통급이다. 원불교 집단의 법의를 보면 보통급이다. 왜? 대종사께서 해놓으신 이 의도대로 안 하고 너무 딴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 전체가 특신급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 특신. 대종사님이 해라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시작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위에 대해 좀 알아보면, 원기 10년, 1925년 법위 등급이 발표돼요. 원기 10년, 1925년 을축년 8월에, 음력 8월입니다. 학위 고시법을 발표해요. 이건 지금은 이제 사라졌어요. 우리가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이 학위 고시법을 발표하시고, 그대로 이어서 학위 등급법을 발표합니다. 옛날에는 대행사님이 법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얼마나 대행사님 참, 법이만 해도 뭔가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법이. 근데 학위, 뭐 없죠. 그냥 뭐 학위라고? 여기서 학위라고 할 때 학자는요, 공부할 학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꼭 배우라고 그러면 하면 안 되고요. 공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행할 학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수행 정도에 따른 이게 학위예요, 학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행사님께서 막판에 법위로 바꿔요. 아무래도 조금 무게를 좀 더 취해야 되겠다. 너무 사실적으로 말하면 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겠다 해서 바꾸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공부인의 공부 등급, 여기 나오죠? 공부인의 공부 등급. 공부가 학위예요. 공부 등급으로 보통부, 특징부, 법마상정부, 법가항마부, 출가부, 대강열애부 등 6급을 두고 이렇게 됐죠. 처음에는 부라고 다 했어요. 무슨 부? 지금은 보통 급, 그리고 저쪽 법강항마, 위 이렇게 해서 구분하죠. 근데 그때는 다 이렇게 부 했다. 그 중간에 각 예비부를 두어 승급을 준비하게 하시며, 승급 조항의 조사 기간은 만 3개년씩으로 하고, 승급 때는 승급 증서의 수여와 증서죠, 증서. 그 다음에 승급 의식을 거행으로 회상의 영광을 축하하셨다. 이게 지금 교사에 나와요. 현행 교사 제2편 제2장 새 제도부 마련. 여기 1076쪽, 전서 1060쪽 치쪽으로 이게 나와요. 처음에 원기 10년에 나왔죠. 사실은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읽어봤나, 법위 등급 안 읽어본 것 같은데, 육명부 승급법이라는 것으로 월마통신 28, 29호 합본이죠. 이게 원기 15년 음력 6월에 기재된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법위 등급 내용 있죠. 내용에 첫 번째 기록된 초고의 기록들이 쭉 등장해요. 비슷해요. 여기 나오고. 처음에 원기 10년에 등장했어요. 법위 등급 총부 건설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법이 등장하고,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시행해야 하잖아요. 이게 대종사님은 이 법위 등급, 이게 학위 등급법, 이것에 의해서 2번 시행해요. 2번. 법위사정이라고 하죠. 법위를 사정한다는 건 뭐예요? 조사할 사자, 정할 정자, 이게 써요. 이게 아까 이게 공부인의 공부 등급에 따라서 각자 법위를 조사하고 심사해서 결정한다. 이게 법위사정입니다. 이게 2번을 하세요. 원기 13년, 음력 3월 28일에 한 번 하고, 원기 16년, 1931년 음력 3월 26일에 2번, 대종사님은 생전에 2번 법위사정을 해요. 몇 번 하셨다고, 대종사님이? 2번. 많이 안 하셨네. 많이 안 하셨죠. 2번 하셨어요. 이 2번의 과정을 보면, 한번 그냥 쭉 읽어봅시다. 대종사 주제 아래 예비 특신부 이상 승급자 68인에 대한 세회상의 승급 예식을 거행하니 정식 법강 항마부의 사후 승급자. 이게 대종사님은 한 번도 정식 법강 항마위를 생전에 안 하셨어요. 살아 계실 때 너는 항마위다 이렇게 안 줬다고요. 돌아가실 때 2분을 줘요.
박세철, 서동풍. 박세철은 누구세요? 부인 선지님이죠. 서동풍은 서중환 님의 형. 왜 이분이 중요하냐? 이분에 의해서 서중환이 입교가 되고 이 서중환에 의해서 익산총부가 결국은 시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특신부, 요즘 특신부라고 하지만 요즘 특신급이죠. 정식 특신부에 송벽조, 김기천, 송규, 송도성, 이동진화, 이공주 6인이 돼요. 정사정사가 무슨 급이에요? 특신. 정식 특신급이에요. 아, 우리가 이 이름을 보면 민망해. 그리고 예비 특신부에 이춘풍 등 60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교사 1080쪽에 나와요.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3년 뒤인 원기 16년 1931년 3월 26일에 2차 법의사정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예비 법마상정부에 지금 법마상정급이죠. 근데 이게 예비예요. 예비 법마상정부에 송도성 주사님이죠. 김기천, 전음광, 송규, 이동진화, 이공주, 송벽족 등 7인이다. 전에 원기 13년도에 전음광이 안 꼈다가 전음광이 예비 법마상정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특신부에 문정규 등 54인, 예비 특신부에 양하운 등 48인 이렇게 됩니다. 이건 교사 1084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기 13년에 제1대 대전사님께서 36년을 1대라고 하고 그게 12년을 1회 하니까 원기 13년은 2회의 시작이에요. 제1대 2회의 시작인데 이때 기념총회를 제1대 1회 기념총회를 하세요. 이때 법의 승급자를 1차 법의 승급자를 발표하고 원기 16년에 2차 법의 승급자를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종사님이 주신 최고의 법의는 예비 법마 상정급이었다. 생전에 사후자 빼고요. 제가 지금 항마이에요. 정식 항마이. 이런 걸 읽으면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 당대 때 예비 법마 상정급이었다. 이것만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법의가 막 안 올라왔다고 막 서운해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죄송할 뿐이에요. 죄송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3차 법의사정이 정산종사가 중법사 위에 오르실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3차가 원기 38년에 실시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감찰원에서는 전체 교도부 법의사정 사무를 아울러 시행하니 이는 원기 16년 3월에 대종사께서 제2차 법의사정을 실시하신 후 만 20년 만에 시행되는 3차 법의사정 작업이었다. 3차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36년 그러니까 1대가 36년이죠. 원기 36년 끝나면 37년에는 제1대 기념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가 35년에 공산군이 총구에 진입해요. 이제 상황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37년에 시행할 제1대 성업봉차는 1년 연기해서 38년에 시행을 합니다. 이때 법의사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 내용을 보면 원기 38년 4월 26일에 제1대 성업봉찬 대회가 열린다. 그래서 쭉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법이 정사 이상자로 원정사는 출가위예요.
원정사 송도성 열반자였습니다. 열반. 예. 그리고 정사 법가 항마이죠. 또 김광선, 김기천, 이동환, 오창건, 이재철, 박세철, 이인화, 서동풍이었다. 여기 보면 김광선, 김기천, 이동환, 오창건, 이재철, 박세철, 서동풍은 열반자입니다. 그리고 이인화만 생존처럼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살아계 열반자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 가지가 정식 법가 항마의 승급자 중에서 이인화가 이 기록을 보면 생전 승급자로 처음이에요. 문열이라고 봐야죠. 난 처음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시죠. 사실은 예외 조항이고 다 이때 당대만 해도 법가 항마에 오른다는 것은 다 사후에 올랐던 겁니다. 맞죠? 이게 사후에 다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 법의 사정이 굉장히 곤란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산용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법설이 나옵니다. 공부의 등위와 사업의 등급에 공정을 기하고자 애를 썼으나 애를 썼다는 거죠. 어찌 그 숨은 공부와 숨은 공로가 다 드러나기를 바랄 수 있으리요. 그런즉 우리는 참으로 사정은 호리도 틀림없는 진리에 맡기고 이번에 나타난 등급으로는 앞날의 적공에 더욱 분발할 대중만 삼는다면 이분들은 참으로 알뜰한 우리의 동지요 참으로 등급 높은 공인이니 후일 영모전에서 자, 이 말이 중요해 지금부터. 우리는 앞에는 이 말은 반드시 외워둬야 돼. 후일 영모전에서 등위보다 실적이 넉넉한 설령은 제사받기가 떳떳하지만은 실적이 혹 등위만 못한 설령은 헛되잡받기가 얼마나 부끄러우리요 하셨다. 나는 부끄러워. 참 창피해. 그 다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항마의 실력을 못 채울 것 같아. 간단치가 않아요. 항마의를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영무전에서 몇 좌에 대인상님 말씀대로 위패에서 땀나 그게 생겼어요. 이게 너무 법위가 많이 안 올라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나 위패 땀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맨날 땀날 거예요. 땀 뻘뻘 흘리고 그냥. 이 내용만 봐도 법의 사정이 참 곤란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법의 사정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 4차 법의 사정이 생겨요. 이제 이게 대산종사가 종법사에 이제 오르실 때가 됐는데, 이거 다 읽어보기는 그리고 전서 1141쪽에 보면 이 내용이 쭉 나와요. 이제 뒤에 치만 한번 해볼게요. 대산종사는 반백년 결실의 참다운 내실을 위하여 정교도 법의 향상운동을 재창 수의단의 협참을 얻어 원기 50년 1965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정교도 법의 예비사정을 실시한 바 중간 생략합니다. 그 후 법의 향상의 준비 행사로 특별기도, 가정봉불, 조리, 연막, 교리 실천, 본인 사정, 족구 사정 등을 거쳐 원기 55년 3월에 수의단에서 법의사정 실시 요강을 채택하고 각 지구별 담당 위원을 선정하여 면밀 사정한 후 3월 20일 수의단은 심사와 종법사 감정으로 개교 반백년도 전교도 법의사정을 확정하니 정사 이상은 보류했어요. 그게 법가 항마 이상은 보류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대산종사도 보류시킨 거예요. 예비 대상자는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보류시켰던 거예요. 보류하고 준정사 예비 법가 항마의 22명, 교정 법마 상정급 503명, 준교정 예비 법가 항마 이게 준교정 예비 법마 상정급입니다. 준교정 826명,
조선 특신급이에요. 특신급 310명, 준교성 예비 특신급 5,326명으로 60만 교도 중 그때 이제 우리 그때 반백주년 때도 60만 교도라고 본 거예요. 60만 교도 중 조선 이상 준정사까지는 법의자 총수가 9,844명이었다. 이게 전서 1141쪽에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이때만 해도 법가항마위는 보류시킨 거죠. 그렇죠? 보류시키고 예비 법가항마위는 이때 22명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 대산종사께서 반백주년 때 법의 향상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죠.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교당의 근데 그때 보면은 예비 사정 예비 조사죠. 예비 조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 법의를 결정했다.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문화로 보면 나와요. 이 법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 특별기도, 가정봉불, 교리연마, 교리실천 이런 방법을 썼던 거예요. 지금하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본인 사정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교구 사정을 하고 그래서 법의 사정을 마무리 졌다. 이런 절차도 지금하고 비슷해요. 이게 4차 법의 사정에서도 예비 법가 항마의 4차 법의 사정 그러니까 1차, 2차까지는 언제 누가 있었어요? 대종사님. 3차는 정산용사님. 4차는 대산용사님 시대에 했는데 이때 4차 특징은 예비 법가항마위를 법의 사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어쨌든 원기 56년 그러니까 반백년 대회까지 생전에 정식 법가항마 이상의 법의 사정은 거의 안 했다. 한 분 이인의와님이 예외같이 계신다. 지금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로 법의 사정의 3급, 우리로 말하면, 법마 상정급까지가 주로 했고, 법가항마 이상은 정말 신중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이게 깨지는 거죠. 저는 이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법의 사정. 항마위에 오르는 것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이제 곁들여서 참고사항으로 법훈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법훈이 있어요. 법이 말고 법훈. 법훈은 뭐예요? 법의 훈장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는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정산종사님 때 만들어져요. 자, 봅시다. 그 해가 원기 41년이에요. 8월에는 영모전 묘의법을 일부 개정하여 종사위 위패를 대종사위 정면 중단에 서류하고 그 좌편에 재봉도 위, 그 우편에 대호법위를 설립하기로 한 후 원기 42년 1957년 4월에 대회에서 주산 송도성에게 종사위, 팔산 김광성과 구타운 이공주의 대봉도위, 팔타운 황정신에게 대호법위를 들여 새 회상의 첫 법훈 증여식을 거행했다. 이거 1118쪽에서 1119쪽 조사 그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원기 49년 10월에 수의단에서는 삼산 김기천에게 종사위, 도산 이동환, 사산 오창건, 일산 이재철, 공산 송혜환, 육타운 이동지원화 등에게 대호법위를 드리기도 하고 이듬해 10월에 응산 이완철에게 대봉도위를 드리는데 이것이 2차 법훈 증여였다. 1141쪽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법훈 수여는 정산종사께서 종법사 시절이고요. 2차 법훈 수여는 대산종사가 종법사 시절입니다. 이게 법훈이라는 것은 새 예전, 정산종사께서 새 예전을 편찬할 때 시행된 거로 법훈과 법의와는 관련이 되나 그렇다고 이게 똑같은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법의는 공부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러나 법훈은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과 기타 공로를 포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인은 공부 성적을 원칙대로 하되 원칙대로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 성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뭐가 좀 미진한, 조금 빠지는 부분, 이 공로의 아쉬운 점을 법훈으로 보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가 법이 원칙적으로 하면 뭐가 빠지니까 저는 법훈이라는 제도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봐요. 이거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법인은 공부 성적으로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공부 성적 플러스 사업 성적에서 우리가 원성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합쳐서 하는 것은 주로 법훈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법포도 사업 성적이 좋으신 분들은 법포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법위의 보완책을 법포하고 법훈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좀 늦게 주고 늦게 올리고 깐깐하게 해도 공부의 실력으로만 깐깐히 해도 법포는 사업도 좀 하는 거 다 봐가지고 좀 때가 되면 일찍 줄 필요가 있다. 교당에서요 법포 부르지 항마이시여 이렇게는 안 불러요. 그래서 근데 아무개 타원님 이렇게는 불러요. 그렇죠? 법강 항마이신 아무개 타원님 이렇게는 안 불러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그 대산종사가 수의단 회의록에 기록해두라고 했던 대종사의 유훈이 있어요. 제가 공독해 볼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제66회 임시수의단의 회의록 제20조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은 대종사님께서 각각 두 갈래로 성적을 사정하였는데 중간에 공부와 사업성적을 합하여 원성적으로 사정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1대, 그러니까 1대가 36년이죠. 1950년, 51년. 1대가 지나면 사업성적 사정은 폐지해야 할 것이라는 대종사님 말씀을 회의록에 남겨두어 길이 전하게 하자는 말씀이 계셨다. 이 대종사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법의사적은 원칙적으로 공부성적 위주로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 향후 연구 과제예요. 언젠가 한번 결정을 봐야 돼. 사업 성적을 포함한 원성적은 법훈이나 법포를 통해서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 제도 보완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명예죠, 명예. 대봉도나 대호법이라든지 공부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그 사업 성적이 높은 분한테는 출가 같으면은 대봉도라 해드리고 제가 같은 경우는 대후법이라고 해드리고 또 일반 일때는 법포로 공부 성적이 좀 떨어져도 사업 성적이 좋아서 이렇게 되면 법포로 드려서 그리고 법인은 좀 공부 성적으로 좀 명확하게 그래서 종사위라는 법훈은 실제로 출가위 이상이 돼야 되니까 공부 성적이 안 되면 드리면 안 돼요. 공부 성적이 안 되는데 종사위라는 법훈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 너무 남발해가지고 도대체 이제 그 받으신 임무를 보고는 도대체 이것이 왜 줘야 되고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용한 제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의 등급을 이제 좀 액면 그대로 그냥 이 대행사님의 법문의 그 문장 그대로 볼 필요가 있지. 이걸 형편을 따지고 상황을 막 이렇게 뭐 그런 걸 따지면 안 된다. 그냥 고지식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공부는 지금 어디에 가 있나. 내 대행사님께서 수행편 쭉 있잖아. 수행편을 공부해야 하니까 나의 수행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것이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대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단이 어떻게 그걸 법의사정을 했든 그건 그것대로 그냥 받아들이고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어떠세요? 법의사정을 쭉 살펴봤는데 법의사정을 역사를 쭉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 때 참 깐깐했죠. 거기에 정산종사님이 조금 풀어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리고 거기에 보완책으로 법훈제도를 넣고 대산종사도 또 그걸 처음에는 받으시다가 어느 때 되면 이걸 이제 확대를 확 열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는 다시 그때는 그때 필요에 의했고 의도가 계셨겠지만 다시 대종사님이 하셨던 그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정산종사님이 고민했던 법훈이나 또는 법호, 특히 이제 법훈, 이것으로 보완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보통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